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일 2021년 신규 직무지도원 교육을 진행할 구립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지원 팀장 변정엽입니다. 작년 이 무렵에도 저희가 신규 직무지도원 교육을 전반적인 직무지도원의 역할 중심과 그 주의사항 등 개괄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 자료는 저희가 복지가 유튜브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립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검색을 하시면 작년에 진행되었던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올해 교육은 작년 교육에 이어서 2부 순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교육했다면 올해 교육은 선생님들이 직무 지도 후 작성하시는 현장 지도 일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직무 지도를 처음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직무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무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년 교육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무지도원의 수행에 필요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이어서 실질적인 일지 작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직무지도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무지도원은 중증의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을 시도함에 있어 즉각적인 채용이 아닌 사전에 사업체와 협의하여 직무를 경험해보고 그리고 자립적 수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해보는 현장 실습 기간 동안에 그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3주 정도의 실습을 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채용 유무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사업체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직무 지도를 처음으로 해보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초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직자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현재 대중교통 이용 등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타인과의 관계성은 어떤지, 사회성은 양보한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는지에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구직장애인이 사업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장애인에 대해서 직무 지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사업체 관련 직원분들이 어떠한 요구 및 질문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초기 사업체에 배치돼서 장애인분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 지도 선생님들 또한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수행이 가능하실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직무 수행 및 절차에 대해 선생님들 스스로가 몸에 배워 계시지 않으시면 정확한 직무 수행 지도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라인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선생님들 또한 그 직무를 정확하게 마스터하셔야 구직장애인이 분량을 내는 부분은 없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는지 등을 파악하여 지원하실 수 있으며 카페에서 커피 제조 직무를 하는 구직장애인 지원의 경우에도 사업체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예를 들면 구직장애인이 기계 스팀을 무서워하여 수행을 어려워할 경우는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적합 직무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 친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배치하는 등의 사업체 담당자들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지도 선생님들은 일주일 정도는 함께 직무를 수행해 보면서 선생님들 스스로 직무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구직 장애인분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는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교수할지를 계획하고 다음 2주째부터는 직무를 수행하는 구직 장애인에게 계획된 교수법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3주째는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일련의 과정 수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3주째 조금만 더 반복 훈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 시에는 장애인 고용공단 담당자와 진행 사항을 체크하고
연장 유무 등을 담당자가 사업체 현장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상황 보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 직무지도 선생님들의 역할은 구직장애인이 취업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선생님들이 수행하시게 되는 3주에서 7주간의 현장 지도를 지원 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 고용은 장애 등록상에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적인 직업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 적응을 현장에서 직무지도원을 이용하여 취업 연계, 적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직무지도원 선생님들께서 함께 훈련 지도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원 고용의 가장 큰 목적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즉각적인 취업 연계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사전에 사업체를 경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사전 적응 및 사업체 기준에서는 테스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주간의 기간 동안 직무에 잘 적응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지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3주에서 7주가 지나고 채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의 지원 없이 구직장애인들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장애인들이 잘 못한다고 자꾸 해달라고 요청해서 안쓰러워서 대신 해주시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해서 추후 선생님들의 지원이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으로 직무 지도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후 적응 지도입니다. 취업 후 적응 지도란 현장 실습을 통해서 채용이 되었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경우 추가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에도 현장 실습에서 나타났던 어려웠던 사항들을 지원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관할 지역 본부 및 지사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직무지도원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취업 후 적응지도 일지 및 훈련생 종합평가 기록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직무지도 대상자에게 작업지도원 또는 근로지원인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직무지도원을 선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구직장애인이 사업체 직무 수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직장애인 분에게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고 어떠한 부분을 잘하는지 직무 수행 시 어려웠던 부분들은 무엇인지 등을 일지를 보면 파악할 수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지도원의 작성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직무지도 선생님들께서는 직무지도가 끝나시고 나면 아까 위에서 잠시 보여드렸던 행정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지도기관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원고용 시에는 지원고용 훈련일지, 그리고 취업 후 적응 지도 시에는 취업 후 적응 지도 일지, 훈련생 종합평가 기록부, 직무지도원 출근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직무지도를 처음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를 몰라서 반복적인 어구로 간단하게 또는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통적으로 작성하셔야 하는 출근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양식이 출근부 양식입니다. 작성 경험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성명란에 직무지도 선생님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게 되고 연락처에는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배치 사업체명을 기재를 하시고요.
근무 기간, 즉 사전훈련을 하셨으면 사전훈련일로부터 현장 지도가 종결된 날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도 일수 및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도 일수는 근무 상황표에 기재한 날짜 및 시간의 합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무 상황표를 보시면 8시부터 13시 30분까지 하셨으면 5.5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근무 상황표 기재 시에는 출근 시간 30분과 퇴근 시간 30분을 인정해 드리니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고요. 초기 배치 시에 담당 선생님이 근무 시간을 공지해 드리니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중간 휴게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휴게 시간 또한 총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부분 숙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출근부 작성 시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 훈련생이 당일 건강상의 문제로 결석을 한다거나 선생님의 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꼭 직무지도 담당 선생님에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작성 방법을 조치 받으셔야 합니다. 임의대로 선생님들의 판단하에 기재하실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라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공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럴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공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은 직무지도 담당 선생님이 일수와 시간 등을 파악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드리는 부분이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임의대로 작성 후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주휴 파악은 직무지도원 담당 선생님이 확인하셔서 기재하는 부분이므로 꼭 이 점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지도와 1대 다지도 부분인데요. 일반 지도는 1대1로 지도했을 경우 그리고 1대 다지도는 2명 이상의 구직자를 지도하였을 때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작성 시에 2명 이상을 지도하셨을 경우에도 1대 다지도에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업무 수행 도중에 1대 다지도로 전환되어지는 경우에는 1대1 지도와 1대 다지도 시간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장 지도 시간은 사업체 현장 지도 시간 외에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기존 계획된 시간이 초과되어질 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 지도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시에는 꼭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저희 복지관, 통수당 선생님에게 이 상황을 꼭 전달해 주셔야 추 일지 확인 시에 참고가 가능하니 이 점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종료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사업체 담당자에게 꼭 서명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일지를 받아봤을 때 서명이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서명이 들어가지 않을 시에는 수당 제공이 어려우니 서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생님들께서 현장 직무지도 시 누수 없이 잘 지원했다는 것을 사업체에서 확인해 주는 부분들로 되기 때문에 꼭 서명 날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작성하실 지원고용 훈련 일지입니다. 관련된 서류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은 훈련생 개개인별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대 다지도의 경우도 훈련생 개인별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훈련 일지 한 곳에 지도했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지도 선생님들의 기준에서 어떠한 지도를 실시했는지와 그에 따른 훈련생의 수행 정도를 기재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일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전훈련과 현장훈련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날짜와 출석 유무를 기재하게 됩니다. 수행 과제는 훈련생의 당일 작업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예시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날의 직무 순서에 맞춰 유니폼을 지급받기, 그리고 라카룸 위치를 파악하기, 앞치마를 착용하기, 초콜릿 쿠키 반죽하기, 반죽 계량하기 등으로 그날의 수행 업무를 기재하며 평가 및 지도 사항에는 수행 과제를 어떻게 지도했는지와 훈련생의 지도에 따른 수행 정도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훈련 일지는 말 그대로 일지이기 때문에 훈련생이 어떠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직무지도원은 어떻게 교수하였는지를 일지만 보고도 타인들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좋지 않은 예시를 기재해 두었지만 매일 똑같은 내용을 작성하거나 첫날 현장 관찰 사항부터 특이사항 없음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기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일지로 인정해 드릴 수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위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기록부 또한 점수 기준에 맞춰 잘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기록부는 훈련 기간 동안 관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근무 태도, 대인관계, 작업 태도, 작업 수행 4가지의 대분류에 맞춰 점수와 소견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훈련 일지는 현재 직무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훈련 일지이며 잘 작성해 주신 예시로, 좋은 예시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행 과제와 평가 및 지도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일지만 보더라도 그날의 훈련 내용과 지도 방법, 수행 정도를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후 적응지도 일지입니다. 이 일지는 지원고용 일지와는 양식이 다르고 근로계약 작성 후 작성되어지는 부분으로 작성에 대한 내용은 지원고용 일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 과제 수행 시간, 지도사항, 근로장애인에 대한 특이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양식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반복 기재해 주시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적응지도 또한 종합평가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지원고용과 동일하게 점수와 소견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선생님들 중 적응지도 연장 평가표를 종합평가 기록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계시는데 위에 종합평가 기록부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응지도 훈련색 종합평가 기록부와 적응지도 일지 모두 예를 들어 6개월 연속으로 계속 지도될 시에도 매월 말일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6개월 지속해서 적응지도가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 매월 말일 일지를 작성해서 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6번, 매월 말일 기준으로 6번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끝나고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3가지가 됩니다. 직무지도원의 출근부, 훈련 일지, 종합평가 기록부, 3가지를 꼭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근부와 일지의 지도 시간은 무조건 일치를 해야 합니다. 일지의 지도 시간과 출근부가 일치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선생님께 확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출근부와 일지의 지도 시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훈련도 출근부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5.5시간이면 사전 훈련도 5.5시간으로 동일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훈련이 끝나는 날에 사업체 담당자란에 업체 담당자 직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인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총 근무 시간은 지도 일수와 일일 근무 시간을 곱했을 때 총 근무 시간이 됩니다. 이 총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은 지도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서 꼭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 단 재택근무는 근무 상황표에 시간을 적은 후 근로 일수에 포함이 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대체 휴일과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한글날 대체 휴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대체 휴일은 근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숙지하셔야 되고, 만약에 대체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꼭 담당자에게 사전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훈련생 백신 접종이나 직무지도원의 백신 접종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백신 접종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재택근무 방법은 복지관 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째, 훈련생과 직무지도원의 결근, 조퇴 시엔 복지관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시고 출근부와 일지에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훈련생과 직무지도원의 결근 시 복지관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을 때는 수당이 오지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사전에 담당자에게 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생의 휴가나 직무지도원의 결근, 그리고 직무지도원의 월차, 그리고 훈련생 월차 이런 부분 등은 꼭
숙지하셔서 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직무지도 담당 선생님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실 때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예,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로 계속적으로 링크가 돼서 올라가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 복지관 어,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예,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실 때는 댓글이라던가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